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송림동의 현대시장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아니고요. 잠시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송림동 하면 유명한 게 바로 이 다갈탕집들이죠. 이렇게 여러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갈은 껍질이 생기기 전 노른자만 있는 상태의 계란을 가리키는데 그걸 얼큰하게 끓여낸 술도둑이 다갈탕이에요. 이건 다음 기회에 매니저와 한잔하면서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매니저는 오늘 안 왔냐고요? 네, 매니저는 숙취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마셔야죠, 사람이 말이야. 어쨌든 저는 추운 겨울을 맞아 냉면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 송림동 골목에서 꽤나 오래된 냉면집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푸근하죠? 도가니탕도 가성비가 끝내주지만 전 물냉면입니다. 역시 인천은 냉면의 도시예요. 이 집 냉면도 아주 독특하거든요. 바로 이렇게요. 국물이 아주 뽀얗습니다. 고기가 아닌 뼈, 사골로 육수를 냈거든요. 고명으로 미나리를 얹어주는 것도 특이하죠. 반찬은 맛있는 무절임 단 하나입니다. 냉면에서 보기 힘든 꼭 곰탕 같은 느낌의 육수입니다. 약간 달큰하면서도 칼칼한 양념장도 꽤 조화로워요. 맛은 좋지만 굳이 고기가 아닌 뼈 육수를 고집하니 꽤나 손이 많이 갈 겁니다. 여기에 미나리도 잘 어울려요. 참 재밌는 조합이죠. 육수가 진해서인지 포만감도 제법 있고요. 지난번 수정냉면에 이어 또 다른 독특한 냉면집 한 곳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먹고 찾아온 곳은 연안부두의 고래마켓입니다. 근 1년여 만에 방문이네요. 아직 B동은 공실 상태이고 A동만 영업 중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래마켓은 마트형 수산시장을 표방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마켓입니다. 특이한 컨셉만큼 여느 수산시장과는 다른 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를 둘러보며 그냥 이런저런 잡담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엄청난 양의 킹크랩입니다. 이런 빼곡한 수조가 몇 개나 들어서 있어요. 지금 주력 품목인가 봅니다. 이날 방문객들도 대부분 이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가격도 kg당 75,000원이면 나쁘지 않네요. 갑각류를 구입하면 즉석에서 쪄주니 포장을 하거나 식당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찜비도 3,000원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이렇게 품목별로 섹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게 가격을 기재해 놓으니 참고하시고요. 킹크랩을 먹고 싶은데 흥정엔 자신이 없고 물치기나 바가지가 걱정되는 분들은 여기 와볼만 합니다. 이건 크레이피쉬네요. 이걸 랍스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얘는 가재가 아닌 새우입니다. 외국에선 스파이니 랍스터라고도 하는데 가재와 새우는 분류가 다르죠.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서도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국명은 닭새우예요. 녹도새우 중 하나인 가시배 새우가 흔히 닭새우라고 불리지만 진짜 표준명 닭새우는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죠. 근데 요새는 얘네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네요. 동남아에서 먹던 가격을 생각하면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얘네는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종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것들의 원산지는 호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집게발을 가진 게 진짜 바닷가재 랍스터죠. 앞서 본 닭새우에겐 이런 집게발이 없었죠. 크레이피쉬와 달리 랍스터의 원산지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는 랍스터 시세도 잘 안 내려오네요. 이렇게 갑각류 코너를 살펴봤고 다음은 하러류 쪽으로 가봅니다. 구경을 하며 고래마켓과 일반 수산시장의 차이를 비교해볼게요. 이곳엔 다른 시장에선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로 정확한 가격 정찰 표시제입니다. 같은 품목도 규격에 따라 다른 정가를 정확히 표시해놨습니다. 예로 광어의 경우 완두산, 제주산을 정확히 구분했고 같은 산지라도 크기에 따라 다른 가격을 모두 기재해놨습니다. 정찰제를 시행하는 시장들은 덜어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곳은 못 봤습니다. 어종별 시세를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특징은 호객행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조의 생선들을 둘러보며 구경을 해도 직원들은 가벼운 인사 외엔 말을 걸지 않거든요. 편하게 둘러보고 나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문을 할 때 부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형마트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에 비해 대부분의 수산시장에선 짜증이 날 만큼 호객행위를 하는 것들도 많죠. 이거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는 학습입니다. 사람들이 수산시장에 가길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계량 시스템입니다. 무게를 속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0점을 벗어나 있는가 하면 대화와 함께 물을 퍼담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뉴스까지 이렇게 때려도 아직 저울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죠. 여기선 물기를 제거하고 0점과 중량을 정확히 확인시켜줍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장난질이 없어요. 장난질이냐?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굳이 그런 짓을 할 이유도 없고요. 네 번째는 쾌적한 쇼핑 환경입니다. 대개 수산시장 하면 비린내가 떠오르죠. 심한 경우 뭔가 썩은 냄새가 나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긴 첨단 여과기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환기 설비도 잘 되어 있어서 비린내나 악취 등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꼽자면 바로 직원들의 접객 태도인데요. 시장에선 손님들에게 반말투로 툭툭 말을 거는 상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현금 결제를 권유하는 일도 많죠.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극혐이래요. 하지만 이런 데선 교육된 직원들이 정중하게 고객 응대를 하죠. 마지막은 깔끔한 손질 환경입니다. 시장을 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도마나 주방 상태가 신경 쓰이는 경우 많죠.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주방 안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기존 수산시장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거 아닌가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았거든요. 당연하지만 그건 바로 가격입니다. 마트형 단일마켓을 표방했다지만 정작 가격면에선 그렇지가 못했죠. 저런 조건을 갖췄더라도 최종 구매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바가지 쓴 가격보다 높다면 어지간해선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곳의 시세는 호객과 불편함을 해결해준 대가로 치부하기엔 너무 높아요. 요샌 이런데 문외 아닌 사람들도 클릭 몇 번이면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초기 비용도 많이 투입된 데다 회전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가를 더 낮춘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죠. 외진 바닷가 마을 횟값이 비싼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방문객이 적어 재고 부담이 크니 하나를 팔더라도 최대한 비싸게 팔게 되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재고의 퀄리티는 점점 떨어지고 클레임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사실 지금 보이는 화로들의 컨디션도 좀 그렇죠. 생선을 조금이라도 볼 줄 안다면 단박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첨단 설비가 무색할 만큼 늘 아쉬운 부분이에요. 힘들겠지만 디스플레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듯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젊은 층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호응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항상 방문할 때마다 보이는 손님의 대부분은 20, 30대였는데요. 반면에 인근에 위치한 종합어 시장의 경우 고객의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죠. 분명 타겟층이 아주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런 판매 방식이 마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엔 효과가 있다고도 보이는데, 그럼 차라리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에 힘써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기서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해서 맛보고 싶은 기대감, 다양한 품목들이 주는 시각적인 만족, 이를 구경하고 비교하며 보물찾기로도 하는 양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혹자는 흥정이나 덤에서 오는 정, 혹은 북적북적 사람 냄새나는 분위기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기존 수산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이죠. 아직까지는 한국인 정서에 시장이 더 맞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시장들이 요즘 엄청나게 문매를 맞는다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고질적인 악습들 때문에요. 이게 기존 세대에겐 어찌저찌 통했을지 모르지만 정보화 시대의 젊은 친구들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이미 어린 친구들이 기존의 시장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주소비 세대가 되는 시점에서 기존 시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옛날이야 살게 있으면 시장을 가야 했다지만 요샌 집에서 핸드폰 터치 몇 번이면 동네 맛집에 화로회가 배달이 되죠. 산지에서 갓 잡은 수산물도 당일 배송되는데 심지어 가격도 더 싸요. 자구책을 마련해야죠. 정답은 여기서 다 배울 수 있겠네요. 호객행위 자제해주세요. 실컷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데서 사게 내버려 두세요. 물건 퀄리티가 끝내주던 가성비가 끝내주던 아니면 끝내주게 친절하던 확실한 명분이 있다면 살 사람은 살 겁니다. 억지로 붙잡아 한 번은 팔 수 있어도 재방문할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런 건 개인의 노력으로는 힘들죠. 남들 다 그렇게 돈 버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거든요. 상인회 등 단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울장난도 이제 그만 좀 하고요.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지불한 만큼 내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사기, 즉 범죄예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결국엔 다 알게 됩니다. 또 그렇게 당한 사람은 그 점포뿐만 아니라 그 시장 전체를 불신하게 되죠. 한 사람의 욕심이 시장 전체를 말아먹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양심적인 상인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잖아요. 죽으려면 곱게 혼자 죽어야죠. 지금 하나같이 뻔하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들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정답은 심플하잖아요. 여지껏 안 했으면 하면 되죠. 나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고, 조금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손님이기 이전에 다들 아들 조카뻘이잖아요. 다같이 노력하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시장도 변해야죠. 솔직히 막말로 그렇게 욕을 처먹는 시장들도 주말만 되면 어때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미어터지잖아요. 그렇게 여론이 안 좋고 나쁜 소문이 나도 이런데 좋은 쪽으로 입소문이 퍼지면 어떻겠어요? 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디 멀리 내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시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하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냐고요? 오징어인데요. 그럼 이제 다시 수산물 소개로 돌아와서, 지금 고래마켓에서 먹기엔 다양한 조개류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다양한 조개들이 지금 제철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장점이 아주 작은 양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무려 하나씩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개를 직접 골라서 모둠 구성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땐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드셔보세요. 이건 북방대합인데 흔히 웅피조개라 불리는 고급 조개입니다. 단맛이 진하고 맛있어서 초밥 재료로 많이 쓰이죠. 홍어도 살이 꽉 찬 시기라 그냥 찜으로 먹어도 맛있고, 삐뚤이라고 하는 갈색띠 매물고등도 맛있습니다. 다만 이건 먹을 때 살을 갈라서 귀때기를 없애는 게 좋고요. 참소라는 독성이 아주 미약해서 사실 웬만큼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 맛이 좋을 때죠. 고소한 찜도 좋지만 회로 먹으면 꼬득꼬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참소라가 아니라 뿔소라, 즉 표준명 소라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소라는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장까지 다 드셔도 돼요. 키조개도 그렇고 뭐 조개는 아무거나 골라 담아도 맛있을 때예요. 참, 그리고 구입한 조개는 2층 식당에서 쪄먹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냉동 가공품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소용 제품들도 조금씩 구매가 가능하죠. 수입 냉동 수산물은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장을 봐가셔도 되겠네요. 이런 진열대를 보니 정말 마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와사비나 초장, 간장 등 각종 양념류 이외에도 이렇게 포장된 회도 있습니다. 이건 광어회인데 친절하게 대가리까지 모두 넣어주네요. 점심시간인데 벌써 할인 가격이 붙었군요. 다만 포장 시간과 중량을 같이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모둠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어, 연어, 가숭어, 작은 방어와 몇 가지 해물의 구성인데요. 이건 어떤 어종들로 구성된 건지 표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중량이 기재돼야 구매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요새 회의 수율이란 개념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져서 100g당 순살 가격을 계산해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숭어 껍질은 도대체 왜? 그 밖에도 다양한 즉석 섭취 식품들이 있으니 취향껏 골라서 드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특히 물회나 회덮밥 같은 건 가성비도 꽤 괜찮네요. 이렇게 오늘은 1년 만에 다시 고래마켓을 눌러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바로 집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종합어 시장에 들릅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호떡. 한 달 정도는 괜찮잖아. 호떡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